네, 처음 가는 유럽 그 파브르 워욕이에요. 저는 이제 영어 이름 웅스고요. 네덜란드나 호주 등 어디 가면 이제 영어를 쓰면서 얘기하는데 My name is 웅스 이렇게 해가지고 웅스 이렇게 해서 리드미컬하게 네, 그렇게 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친구를 정말 많이 사귀었던 것 같아요. 유럽에 대해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사람 사는 곳이고 네덜란드는 정말 좋은 곳인 거에 대해서 거의 100%를 얘기할 것 같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사 혹시 보셨나요? 이 기사 때문에 정말 저는 많은 쪽지를나 뭐 친구들이 들었어요. 또 처음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갔다 오자면 뉴질랜드 갔다 왔냐고. 네덜란드와 뉴질랜드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뉴질랜드로 일단 얘기를 하고 네덜란드란 걸 사람들이 이때부터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총리님께서 위계질서가 없다란 그 한마디에 진짜 위계질서가 없냐. 위계질서 없다. 제 친구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21살, 20살 때였고 나이가 많으면 60대 할아버지도 제 친구였기 때문에 뭐 위계질서 없고 정말 재밌게 지냈는데 한국 청년도 오라는데 100명밖에 안 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도 이제 협약을 하고 계시지만 좀 이 쿼터를 한 10,000명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들 결정하실 때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저는 좀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에요.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그 호주 갔다 와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 생활이 너무 이제 호주 스타일이나 그런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이렇게 좀 뭔가 익숙해졌는데도 나는 외국 나가야겠다 생각의 정리가 필요했는데 원래 캐나다를 선택했어요. 제가 캐나다 여행을 가봤었는데 캐나다 스타일이 저랑 맞아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마침 네덜란드가 처음 생긴 거예요. 네덜란드가 이제 처음 생기고 나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처음 가본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 그래서 네덜란드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정을 일단 했어요. 캐나다 워홀을 취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캐나다 워홀 취소하고 네덜란드 워킹이 내가 뽑힐지도 모르지만 일단 여기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사실 캐나다 워홀 취소 안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일단 취소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워킹을 알게 되고 이제 네덜란드를 결정하고 네덜란드 워킹 비자를 찾아봤더니 그때 한 달 만에 이제 찾았나?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으니까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네덜란드 배상한 이제 전화 예약을 했고 지금도 그냥 그 좀 힘들었던 월수금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수금 예. 그래서 월수금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갔지만 어떻게든 시간 맞춰가지고 월수금 이제 예약을 하고 갔었는데 그 네덜란드 대사관한테 그때는 한국분이셨거든요. 이제 한국분이 이제 뭐 서류 이런 거 필요하다 하고 이제 잔고증명서가 저한테 제일 힘든 일이었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는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할 때는 네덜란드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 왜 내가 잔고를 보여주지 이랬는데 굉장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넉넉하게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이나 이런 요소가 최대한 배제되도록 굉장히 안전한 테두리를 잘 법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법치국가라서 잔고가 정확히 있어야지 오는 건데 제가 사실 이런 표현을 그랬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돈 빌렸다가 이제 잔고증명서 만들고 이제 하긴 했지만 그 잔고증명서를 일단 냈어요. 그리고 IND에 그 제가 참가하는 신청서 입금을 하고 국제 서류 보고 이건 마침 이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다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났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서류 받는 그 기간 동안 어려웠는데 지금 온라인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고 그래서 저는 또 마침 제가 운전면허증도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도 속성으로 이제 빨리 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이게 마침 출국 이제 전에 이렇게 다 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카우치 서피엔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네덜란드 이렇게 입국을 하게 돼요. 제가 12월 31일인가 30일에 도착했을 거예요. 여기가 스키폴 공항인데 제 친구들이 다 이제 누워있죠. 제 친구들이 다 누워있고 저도 여기에 같은 일행이 됐는데 공항이 되게 뭐랄까 포근해요. 자꾸 코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스키폴 공항이 제가 이때까지 알았던 모든 공항 통째서 제일 많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이었고
환승하려면 이렇게 되고 친구들 놀러 올 때도 그렇고 친구들 배웅할 때도 항상 가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뭐랄까 밤에나 이럴 때 보게 되는데 굉장히 익숙했던 저는 여기서 같이 머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암스테르담을 갔어요. 사실 저는 거의 그 돈을 적게라고 얘기하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진짜 완전 무작정 갔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여기가 암스테르담 시내인데 제일 제가 화가 났던 건 화장실 비용이 있더라고요. 화장실비가 유료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큰 타격이었거든요. 이걸 찾다가 여기에 이렇게 그 뭐랄까 무료로 화장실 이거 남녀 좀 차별 같은데 남자만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다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면서 근데 여기가 다들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뭐 성에 대해서든지 이렇게 뭐 신경 안 쓰고 화장실이 이제 돈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아끼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고 운이 좋게 살아남았는데 그 운이 좋게 살아남은 얘기를 다 하려니까 저기서 정답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질문들이 저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살아가면서 아니면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 뭐 전에 이미 얘기 들은 것도 있고 아니면 자료 찾아본 것도 있는데 다 설명을 할까 아니면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할까요? 중요한 거 위주로. 중요한 거 위주로요? 네.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혹시 원하시는 거 있나요? 한 개? 그걸 좀 크리티컬하게 좀 일자리가 걱정입니다. 네, 일자리 걱정이다. 제가 오래 설명하고 그럼 나머지는 빠르게 할게요. 네덜란드 할 줄 몰라도 충분히 설 수 있어요. 저 영어만 했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충분히 살아남는 걸 봤기 때문에 생활 자체는 가능하죠. 몰라도 돈이 얼마 없어도 가능해요.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를 얘기하면 500유로를 미니멈으로 잡아요. 살아야 되니까 한 달에 500유로의 미니멈이니까 반값이에요. 그 반값을 300유로든 400유로짜리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힘든 길이기 때문에 700유로를 대부분이 평균을 잡더라고요. 700유로 하고 뭐 챙겨갈 거야? 아무것도 안 챙겨도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챙겨간 게 한국보다 더 싼 것도 많고 생필품은 싸고 중고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요즘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일자리가 걱정이다. 제일 걱정인 탑 레벨 1, 2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데 일자리가 걱정이다. 집이 걱정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뭘 할 줄 모를 때는 네. 그리고 백수이신 분들은 다 이거를 정말 할 거예요. 할 거 없으면 이제 여행이라도 다니고 친구도 이제 생겨야 되는데 끝내주게 숨쉬고 이제 간지나게 자고 작살나게 밥을 먹고 실제 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크리티컬한 거가 교통비였어요. 교통비 살인적이에요. 저희 버스비 여기까지 오시는데 대부분 2,000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데나 잠깐 뭐 10분 거리 가도 1, 2유로가 이제 기본으로 들고 5유로가 일단 뭐랄까 버스비에서는 맥시멈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거나 이러면 이제 살인적으로 그 가격이 예를 들면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랭킹 한 2, 3위에는 들 수 있어요. 내 생활비에. 그래서 정말 좋았지만 버스도 길어요 또. 하지만 제가 네덜란드를 가장 사랑한 이유 중에 한 개인 자전거. 세상에서 자전거를 제일 타기 좋은 나라, 자전거가 환경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이 자전거를 제가 급하게 해서 자전거 못 탔는데 가족끼리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요. 여기는 가족끼리 제가 반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게 있다. 법적으로나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사람들 문화도 되어 있고 출퇴근을 아이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정말 한 2살짜리, 3살짜리 아기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1살짜리 아기들은 엄마가 이런 수레 같은 거를 타거나 아니면 자전거 여기 앞에 여기 조그만 좌석이 있거든요. 거기서 태우고 다니든 다양한 자전거들이 있어요. 자전거 천국. 그리고 자전거를 못 가는 데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자전거만 타고 좀 많이 여행을 다녔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사시면 차비 굉장히 많이 아끼는 거. 중고 자전거도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로 바로 제가 넘어갈 건데 사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하면 암스테르담 도착하자마자 7시간인가? 몇 시간을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화장실도 같이 찾고 그리고 뭐랄까 이런 거를 찾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계속 돌아다녔을 때 1시간에 한두 개는 찾았던 것 같아요. 중심지 위주로. 저는 진짜 인터넷 검색도 안 했고 암스테르담에 뭐가 유명한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중심가에 대해서 무작정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게 좀 비슷하거든요. 그나마 이거를 영어로 써줘요. 스텝 원티드라고.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What's the meaning of this? C'est le personnage pour la communauté de
그냥 그때 looking for someone인데 이걸 못 읽어가지고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제 한 거고, 여기서는 똑같이 이제 있지만 CV라는 말이 있잖아요. CV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네 이력서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내라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 이메일로 보내라. 근데 이제 구하실 때 몇 개 팁을 하면 들어가서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왔냐. 근데 거기에서 한 80% 90%는 다 영어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암스테르담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너 더치어 할 줄 아냐고 정말 많이 물어봐요. 더치어 할 줄 아냐고 물어보고, 아니면 뭐 스페셜 스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나 영어만 할 줄 알고, 나는 예를 들면 식당 일이거나 이럴 때 이 일에 대해서 경력이 있다. 근데 나 뽑을 거냐. 근데 웨이트리스나 아니면 그런 거 했을 때는 거의 80%로 안 뽑아요. 왜 그러면 지금 영어는 그나마 이제 하는 외국인들이 오지만 암스테르담이니까 이제 더치 사람들 온단 말이에요. 현지 사람들 오는데 그 말을 못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서빙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를 아무리 세상에서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한국말 못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불편하죠. 현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게 제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한 나중까지 해서 몇십 군데를 돌아다니면 한 군데도 못 뽑혔어요. 근데 제 친구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뽑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카페라든지 그만한 예를 들면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오너가 좀 좋게 봐준 경우. 근데 그분은 제가 아는 경우에는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여성분들만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게 뭐 성차별이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 그 오너가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이 가장 뭐랄까 제일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아까 전에 설명하셨을 때 낮은 땅 높은 꿈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최고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도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티예요. 거의 필수예요, 필수. 그냥 한국 사람 안 만나고 나는 그냥 뭐 전혀 관계를 끊을 거라 하면 낫지만,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뭐 정보, 좋은 정보 이런 거를 거기서 다 나누거든요. 아직 변질도 안 됐고, 뭐 광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은 정보만 많이 오고 사람들이 도와주려는 게 많은데, 저도 여기서 얻었는데, 이제 제가 2015년에 있었을 때 코리안 컴퍼니 커리어 데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온 네덜란드로 온 기업들, 이제 주제라든지 아니면 뭐 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총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면접을 제가 몇 군데 봤지? 한 8군데, 9군데를 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한다면 최대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고 나서 저는 한 군데에서 여기를 합격을 했고요. 제 미리 커리어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어 점수는 그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영어를 배우고 공부한 거는 호주에서 서바이벌 영어를 해가지고, 제가 문법을 몰라요, 지금도. 그 뭐 관사 이런 거, 뭐 복수 이런 걸 잘 틀려가지고 혹시 영어를 진짜 아냐고. 근데 스피킹에 대해서도 항상 문법을 생각 안 하고 말해가지고 자신감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생활했던 영어밖에 없었고, 이제 오자마자 그 낮은 땅 높은 꿈에서 글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한국에서 찾아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CV를 보냈었는데, 와서 얘기하자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합격, 그렇게 그러니까 서류 합격은 2군데 정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만나려니까 미안하다, 이미 뽑았다. 왜냐면 그분들이 급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왔을 때 제가 뽑히게 된 게 물류 회사였어요. 운이 좋게 제 영어 실력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 회사에서 저를 뽑아주셨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려 할 때 여기로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이제 취직을 했을 때 계속 보았을 때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인맥인데, 낮은 땅 높은 꿈도 온라인 인맥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글을 써주고 하다 보니까 되는 거고, 플러스로 교회 가거나 이런 분들도 일자리 많이 구하려고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한 5명, 6명 찾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하는 게, 네덜란드가 한국 사람이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경우는 이게 거의 베스트예요. 사실 이 외의 경우를 찾으시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네덜란드 분이시잖아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뭐 네덜란드 우리나라 잡코리아든 이런 사이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 보면 거의 다 90% 이상 조건이 그 첫 번째가 아예 더치어를 할 줄 알던가, 그리고 두 번째가 스페셜 스킬이 있던가, 이 두 가지거든요. 스페셜 스킬 하면 경력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새로운 사람이고 지금 대학 이제 갓 졸업하거나 경력이 돼봤자 알바 경험일 텐데 과연 그걸로 어떻게 어필하냐? 안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제가 있었을 때가 그 청년 중 10명 중 1명이 그 취업이 안 된다라고 기사가 네덜란드 신문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을 찾으려고 하는데 고만고만하면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반대로 지금 이제 취업하려고 생각을 하면 좀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정말 괜찮은 거죠. 한국 기업에 뽑히는 게 사실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한국 사람 안 만날 건데 나 여기서 영어만 잘하고 할 건데, 그러면 그럴 분들은 뽑히는 경우가 제가 지금도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들이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그 IT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IT 업종 외에는 내가 현지어도 못하는데 네덜란드 말을 못하는데 영어는 뭐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 해도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그 사람 뽑아줘요? 그럼 네덜란드는 참고로 이 사람들은 3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3개 국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덜란드어, 영어, 뭐 독일어나 불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 너무 잘하고 쓰기도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안 뽑고 굳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한인 기업에서는 사실 뽑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람이 편하거든요.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있고 한국 스타일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중에서도 경력이라든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치 회사에 뽑힌 친구들도 사실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랑 한국말만 할 줄 아는데 더치말은 전혀 못하더라도 근데 경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IT 쪽이나 이런 쪽 이거기 때문에 제가 좋은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게 사실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패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일자리를 얻으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려는데 돈이 없으시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좀 아셔야지, 현실적으로 아셔야지 될 것 같고요. 좀 더 다른 방법 중에 한 개가 링크드인이 있어요. 링크드인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링크드인에서는 제가 못 찾는 찬스를 찾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 영어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한글밖에 모르고 지금 대학 이제 갓 졸업했는데 너가 뭘 해야 될 수 있냐고요. 이 친구가 이런 데서도 나가봤고 그리고 자기 지인들로도 해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링크드인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랑 뭔가 비슷한 회사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군인 공고를 한다 할 때 굉장히 잘 묻고 하면서 이렇게 캐치한 경우도 있고, 호텔스닷컴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손님들이 오면 CS 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그런 데서 영어랑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인 담당자를 뽑아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런 정보 사이트들이 2명, 3명 뽑아요. 이런 경우도 예를 들면 능력 없거나 CS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어필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얻기가 낮은 대신에 경쟁률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걸 또 기회가 빨리빨리 채야 되고, 이런 경우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준비했을 때 제가 스페셜 스킬을 만약에 안 익히는, 예를 들면 여기 문과분들이시라면 경력을 쌓고 가는 것도 정말 추천을 하고, 그 경력을 쌓기 당연히 어렵죠. 경력을 쌓기 당연히 어려우면, 제가 원래 농장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농장을 가려는데 실제로 갈 수가 있대요. 농장을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지만 가능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가능하고 굉장히 적지는 하지만 3대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큰 게 금융업이랑 그 낙농업이랑 물류업이 있어요. 금융업은 이미 너무 하이랩이긴 하지만 뭐 지원해줘도 여기 가능하신 분이 있고, 물류업이 상당히 사람을 많이 뽑아요. 여기 회사 중에, 여기에 나왔던 회사 중에 50% 이상이 물류업이었어요. 물류업이었고, 물류회사가 정말 많아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물류에 대해서 저도 처음 배웠거든요. 대학교에 이제 전공이 경영이라서 물류에 관심이 있었는데, 당연히 거기서 물류는
그 시간을 많이 요해요. 정말 빡세게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뭐랄까 고 스킬을 원하지 않고 집중력을 요하거든요. 글씨 한 개 틀리면 전부 다 한 책 한 권, 제가 일주일에 책 2권을 만들었는데 책 한 권씩 만들어요. 그 책 한 권을 글씨 틀리거나 이러면 싹 다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되는 그 집중력이 있으면 어필하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뽑히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빡세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네덜란드는 나이를 봐요. 그 나이를 본다는 게 아니라 나이 에이지 때별로 금액이 달라요. 제 얘기만 해드리면 제가 이제 30대인데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때가 제 마지막 날 생일 전에 딱 신청해가지고 간 건데 30대랑 이제 나중에 회사가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취직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워크퍼밋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워크퍼밋을 줘야지 일을 할 수 있고 네덜란드는 굉장히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워크퍼밋 안 하고 잘못 일 시켰다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뭐 현금으로 어떻게 하자 불법 뭐 캐시잡 이런 거 있잖아요. 했다가는 벌금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예를 들면 수준이 뭐 기본으로 뭐 3천만 5천만 원 억대 그리고 좀 뭐랄까 비율로도 봐가지고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워크퍼밋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외국인을 이제 하이스킬드 뭐 이미그레이션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나이대가 20대 이전 사람은 연봉 3천인가 3,500 정도 줘야 되고 30대가 넘어가면 연봉 4천대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30대 분들은 웬만하면 좀 빼려고 하고 나이 어릴수록 좋고 그런 게 좀 있는 거. 워크퍼밋에 대해서 이제 들으면 조금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럴 얘기가 있지만 네덜란드가 왜 그런지 한번 직접 여쭤보세요. 네, 지금 좀 이따 한국말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제 얘기만 잠깐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건데 세 군데를 취직을 그 입사 통과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물류회사였고 그거는 이제 미국의 베이스를 뒀지만 좀 한국스러운 그런 데서 이제 첫 취직을 했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었는데 그 유럽 지사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해외 영업을 플러스로 한 멀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물류회사에 다시 통과를 됐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워크퍼밋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출국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그 수습기간을 거치려 했는데 그게 너무 짧아서 이제 끝나긴 했는데 물류가 상당히 괜찮아서 저는 물류가 거기 현지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6개월이나 3개월도 괜찮고 한국에서 사실 포워딩이든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쌓고 가면 최소한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진짜 업계에서 일을 해봄. 근데 꼭 물류계를 안 가셔도 돼요. 수많은 다른 업종이 있고 대학에서는 다들 이리저리 가셨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갔던 거는 2015년이고 저의 일이잖아요. 낮은 딱 높은 구매나 아니면 이제 다른 블로거들이 쓰시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시고 한번 제 얘기는 그냥 그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시는 곳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하거든요. 집 구하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금이자 그 레지던스 퍼밋. 우리나라 주민등록 같은 이제 그 거주등록인데 거주등록 우리 되게 쉽잖아요.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거주등록 저희는 예를 들면 어디 세를 들어서 살게 되고 거기서 세금이 더 나오게 돼요. 그 세금에 대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금이라 할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에 그 집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했던 암스테르담 뭐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때문에 싼 곳은 좀 이제 우범지역이 되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싼 데는 좀 우범지역인. 근데 저는 제가 목표했던 거는 시골이 좋은데 30분 이내에 도시로 도착해야 되는 곳을 선택했고 호프돌프라는 곳이 있어요. 호프돌프인데 제가 원하는 게 다 있었어요. 저는 좀 산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산이 없고 풍채고 네덜란드 풍차 왜 있냐면 바람이 너무너무 세서 진짜 너무너무 세가지고 이 구름이 있잖아요. 비가 내리더라도 비가 한 1시간이면 그칠 때가 있어요. 비구름이 날아가 버리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이 굉장히 클리어하고 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 탁 트인 환경에 동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거위가 좀 세요.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위나 양이나 이런 소가 있는 데서 사는데 스키폴 공항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전 스키폴 공항 통해서 항상 암스테르담 가고 그리고 딴 지역 가고 여기서 했는데도 집 가격이 대부분 400유로 이상 400유로가 최저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보다
뭐 낮은 데를 구하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레지던스 퍼밋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좀 먼데 사시되 자연 환경에서 사시는 게 아마 최고의 경험이지 않을까. 집 구하기가 작 구하기보다는 좀 쉽지만 거의 동일선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즌이 있는데 그 유학생들이나 워킹홀리데이나 여행객들이 오는 그 시즌에는 방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집 구하기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두는 거. 저는 이제 뭐 했냐고 하면 파티랑 페스티벌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무전여행으로 계속 히치하이킹이든 이런 식으로 아까 가신 좋은 나라들 가다가 막혀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차가 안 잡혀가지고 차 잡힐 때는 프랑스까지 가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 외국 친구들이 파티가 굉장히 잘했던 게 맥주가 되겠어요. 맥주가 한 박스에 2만원, 3만원? 24명들이. 그러니까 맥주 싸니까 맥주 한 박스 딱 넣고 고기 싸니까 고기 딱 넣고 치즈는 이런 거 하고 맛있는 거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바베큐 파티하고 파티 사진은 제가 한 뭐 2, 30장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되게 즐겁게 먹고 여기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엄마 아빠하고 그날 또 당일날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당일날 만난 사람들인데 재밌게 놀고 그래서 그 파티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죠. 그 페스티벌이 정말 좋은 게 뭐냐 한 달에 한 번씩은 페스티벌이 꼭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킹스데이가 제일 재밌는 페스티벌이고 왜 그러면 처음으로 온 도시 온 나라가 파티라는 분위기는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다 오렌지색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든 애기든 간에 다 춤추고 있고 놀고 있고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고 뭐 몇 월 달에는 꼭 파티 그리고 소소한 파티들이 그 커뮤니티나 외국 커뮤니티들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지금 요즘에는 페북 커뮤니티로 그냥 내가 외국 애들 알면 거기서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 생각나는 게 뭐 베개 싸움 페스티벌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이 퍼레이드 뭐 이런 거는 다 있고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 열심히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페스티벌 가고 사람들 만나고 파티하고 워킹홀리데이가 가장 좋은 거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도 당연히 있지만 생활을 해야 돼. 어딘가 정착을 해서 내가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그 돈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생활이 정말 아까 맨 처음에 그 총리가 말하셨던 위계 질서가 없다. 그게 너무나 크게 좋은 환경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보람찬 인생 낭비라고 하거든요. 제가 갔다 왔는데 되게 남들이 네 경력이 됐냐 뭐가 됐냐 뭐 한국에서 있었으면 1년 경력 더 쌓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한국 돌아왔지만 근데 정말 저는 보람찼어요. 그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한국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 다 잊어버리고 제가 여기 온 것도 그 보람찬 인생 낭비가 아까 전에 워킹홀리데이가 뭐 실패 이런 얘기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실패가 없어요. 인생 낭비를 했어도 자기가 보람차고 즐거우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원래 젬베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젬베랑 이걸 갖고 갔거든요. 돈은 없었어도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둥둥 치고 그리고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그림을 못 배우니까 차라리 그림을 그리면서 다니자. 그래가지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남겼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가셔가지고 직장 안 구해줄 수도 있고 집 안 구해줄 수도 한데 그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면서 뭔가 여행을 하든 그 자체를 좀 재밌게 즐기시면 행복하지 않을까. 보람찬 인생 낭비를 네덜란드에서 추천해드리는 웅수였습니다.